안녕하세요. 저는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한창현 사람안전 지도사입니다.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영상은요, 우리가 2021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이제 도입되었죠. 도입될 때 이게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도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다 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자체 장한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해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지자체,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이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요즘에 중대재해에 대한 교육이나 이미 체계를 구축했지만은 이게 지금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점검 진단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제가 이제 지자체 점검 진단을 하면서 그걸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자체 관계자분들, 특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분이나 뭐 전담팀에 계신 분이나 뭐 지자체 관리 감독자분들,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면 훨씬 더 우리 지자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안정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먼저 점검 진단의 대상 범위를 이제 설정할 때 솔직히 지자체 단위는 민간하고 비교해서 규모가 엄청 크죠. 관리 사업도 상당히 많고 총사자도 엄청나게 많고 부서 직군도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지자체 전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점검 진단하는 거는 너무나 비효율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점검 진단하는 방식은 일단 제일 중요한 이제 전담부서, 본부에 있는 중대재해 예방팀 또는 예방 전담부서가 하고 있는 업무. 그럼 실제 커리 단위인 이 과 단위에서 실제 이런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나 체계가 작동되고 있는지. 그래서 과 단위를 저희들이 또 점검을 했습니다. 또 과 단위를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과 단위 밑에는 또 개 밑에는 또 각 사업 단위가 있죠.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보통 안전에서 말하는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는 사업 단위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 단위 중에서도 현업부서가 있는 사업 단위에 8개 과에 18개의 좀 위험한 작업이 있다고 싶은 그런 사업들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 진단을 했고, 지자체 전담부서나 개별 부서 단위, 과 단위에서도 저 밑에 있는 사업 단위에서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은 저수조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저수조가 어느 업체가 어떻게 청소를 하고 어떻게 청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해 위험 장비를 쓰고 그런 작업에서 어떤 유해 위험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즉 아직까지도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작업에 대한 위험성, 안전 작업에 대한 실태에 대한 확인? 좀 그런 게 많이 부족해 보였고, 여기는 저수조 청소를 도급을 주고 있더라고요. 저수조 사진을 보시다시피 한 4, 5m까지도 되고, 깊이가 아까 그 정도 물이 잠겨 있는 거죠. 이것도 생활용수로 쓰기 때문에 이거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청소하려면 결국 저수조 밑에도 누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청소업체가 저기에 들어가서 청소 작업을 하겠죠. 그것도 다 도급이죠. 사 내에서, 구청 내에서 도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처법상 우리 관리 대상 보여야 될 종사자죠. 저수조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강 사다리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도 한번 직접 올라가 봤어요. 너무 올라가기 힘들고 좁았고 올라가는 파이프가 아주 가늘어서 발이 언제든지 미끌릴 수 있는,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운이나 밑에 추락 방지망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락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걸로 보였고, 인양 작업하다가 로프가 끊기거나 파단이 일어나면은 밑에 작업자와 충돌, 그런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저수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밀폐 공간이죠. 이런 밀폐 공간은 사전에 작업 들어가기 전에 산소 농도 측정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걸 안 하고 들어가면 언제든지 질식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안에서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 사용하면 동료 근로자 눈에 분사되면은 실명까지도 올 수 있는 위험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타 수중 펌프를 점검하다 보면은 감전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바닥 청소하다 보면 바닥이 늘 묻기가 일으키니까 미끄러면서 넘어질 수 있는 사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사고 유형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12번째가 도급 영역 위탁 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제가 한 2시간 이야기해도 좀 부족할 만큼
핵심이죠. 제가 볼 때는 중대재해가 만약에 지자체에서 난다면 아마 70% 이상이 아마 도급행정 위탁업체에서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 실제 현장 실사해 보니까 직영으로 하시는 분들도 뭐 위험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닌데 실제 제가 볼 때 정말 중대재해가 날 만한 부분들은 거의 다 도급용역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도급용역 위탁 업체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급용역 위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여기 그 사업들이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해야 될 대상 사업인지 아닌지 여기서부터 각 과별로 해석이 다 틀려요. 많이 누락되어 있어요. 늘 상시적으로 도급용역 위탁을 주는 사업들은 다 매뉴얼에 들어와 있는데 많이 빠져 있는 게 특히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하는 작업들, 도급 주는 작업들. 그건 거의 다 대부분 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일시적 간헐적으로 한다고 해서 위험성이 작아지나요? 아니거든요.